네, 안녕하세요.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토지보상법 제9조에서 손실보상금만의 재결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만의 재결에 관련된 것은 타인 토지 출입 관련돼서 제9조, 12조, 그 다음에 장애물 제거, 제27조 토지 물건의 조사권, 그 다음에 실효로 인한 경우로서 제23조 사업인정의 실효, 제24조 사업의 폐지 변경, 제42조 재결의 실효 내용이 있고요. 자, 약식 절차 내용 중에서는 제38조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이 있습니다. 제41조의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이제 별도의 그 규정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손실 보상에 관련돼서는 제 79조 제 2항에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에 관련돼서는 과거에는 전부 80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었어요. 앞에 있는 조문들도. 그런데 이제 이게 법령의 체계가 원래 앞에 조문을 먼저 하고 뒤에 있는 것들이 앞에 거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입법 체계가 맞는데 80조 규정이 뒤에 있고 앞에 있는 규정들이 뒤에 있는 그 80조 우리 손실보상 할 때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재결한다. 요 규정을 뒤로 이렇게 준용하는 이상한 구조가 있어서 80조는 이제 79조에 관련된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재결 들어가도록 하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비용 보상 등 플러스 뭐 간접 손실 보상 해가지고 79조 관련된 내용은 이제 80조로 해서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재결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겼고 나머지 것들은 9조 5항부터 7항까지 준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뭐 규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제9조 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우리가 일명 이것을 우리가 타토출이라고 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구조 1항, 구조 4항이죠. 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항의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제6항의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게 바로 이제 손실보상금만의 재결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결하면은 수용의 구역 플러스 손실보상금인데 이 손실보상금만의 재결은 수용의 구역은 없는 거죠. 서로 손실보상금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것만 이제 논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제 12조 장애물 제거 등이죠. 자, 사업시행 제4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장애물 제거 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제5항의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제9조 5항부터 7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12조의 경우에도 제9조 5항부터 7항 어떻게 돼요?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또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제6항은 사업 시행자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한다. 제9조 7항은 뭐예요?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9조 5항부터 7항 이렇게 준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 27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이죠. 제4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제5항의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9조 5항부터 7항까지를 준용한다. 맨 앞에 이제 구조할 때 제가 7항을 안 읽어드렸는데 7항은 우리 앞에 이제 공익사업의 준비 관련돼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7항 제6항의 구조 제7항은요 제6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조, 4항, 5항, 6항, 7항이 있고 그 다음에 12조에서도 5항에서 9조 5항부터 7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제27조에서도 제4항에서 제4항에 따른 손실에 관해서는 9조 5항부터 7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효로 인한 경우죠. 제23조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인정의 실효는 기본적으로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제 사업인정이 실효되는 거고요. 개별 법령에서는 사업인정 고시부터 죄송합니다. 그 전체 사업 기간까지 이렇게 재결 신청을 하시면 재결이 실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의 23조 2항은 그렇고요. 그 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 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해서는 제9조 5항부터 7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사업의 폐지 변경이죠. 제7항 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 변경함으로써 인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24조 제7항 관련된 내용이고요. 제24조 8항 사업의 폐지 변경 제7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9조 제5항부터 7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법 42조 재결의 실효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의 개시일날 보상금 지급 공탁하지 아니하면 해당 재결은 실효되게 되어 있는데요. 제2항에 보면은 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제2항의 손실에 관해서는 제9조 5항부터 제7항까지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식 절차 제38조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에 시군구청장일 때 허가를 받아서 6개월 동안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천재지변 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8조 제4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제5항의 제4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해서는 제9조 5항부터 7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조에 이제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재결 신청을 했는데 재결을 기다려서는 그 시급한 상황에서 그쵸 이 토지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건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보상금에 관련돼서 이제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담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면 돼서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재결 들어가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38조와 39조는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손실 보상,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비용 보상금 79조가 되겠습니다. 79조는 이제 9조항 7항을 준용하지 않고 80조에 별도로 규율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79조 1항이죠.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 외의 토지의 통로, 도로, 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때는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해야 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간접 손실 보상 규정입니다. 79조 제2항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80조 규정에서 손실 보상의 협의 재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1항, 7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이나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은 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된다. 구조하고 구조항 7항 비슷하죠? 제2항, 80조 2항이죠.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사업 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책들을 보시면은 이게 전부 구조 뭐 앞에 12조 지금 23조 24조 42조 38조 이 규정들이 과거에는 80조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교과서 근데 옛날 교과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법 체계가 앞에 있는 규정이 뒤에 있는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법 체계를 좀 바꿔서 구조 5항부터 7항 규정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금만의 재결들은 전부 앞에 구조 5항부터 7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원래 79조에 관련된 기타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비용 보상 등은 원래 이제 80조에 그 규정이 있다 보니까
80조에서는 79조 1항, 2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협의로 결정하고 2항에서 협의가 결정되지 아니하면 관할 토지 수용회에서 재결 신청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상 절차는 이제 9조 5항부터 7항에서 상세히 돼 있었죠. 아까 우리 읽어봤는데, 5항에서는 안 날로부터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고요. 6항에서 손실 보상은 사업 시행자와 그러니까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 결정하고, 이제 7항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 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1조에 따른 관할토지 수용인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손실보상금만의 재결은요, 우리가 수용의 구역과 보상금에 관련된 내용은 사업 시행자만 재결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손실보상금만의 재결에 있어서는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가 동시에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타인 토지 출입해서 뭐 배추 50포기를 망가뜨렸다. 그러면은 뭐 50만 원, 그쵸? 그 다음에 뭐 장애물 제거했다. 그래서 뭐 그게 한 100만 원이 달하면 100만 원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다가 이제 보상을 협의해서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게 뭐 실제로 대법원 판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재결들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재결 신청하고 막 이러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대법원 판례로서 손실보상금의 재결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이 이제 특징이죠. 자, 손실보상금만의 재결에 대한 불복으로서 보상 재결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경우, 뭐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게 이제 과거에 이주태 교수님 이제 그 생전에 계실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손실보상을 받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34조 재결이 처분이냐 아니냐, 그래서 처분을 논의하는 것은 이거를 이제 취소 소송을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재결이 나왔을 때 뭐 이의 신청하고 보증소, 이게 법률 관계에 대한 보증소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손실보상금만의 재결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할 때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은 여러분 앞에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